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교사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규제 조치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이탈리아에서는 48도가 넘는 폭염 속에 산불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 곳곳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교사에게 접종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요? 네, 미국 주정부가 교사와 교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곳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초중고 교사와 교직원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하거나 매주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오늘 10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사크라멘토, 롱비치의 교육부는 이미 자체적으로 이런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전면적으로 대면 수업이 재개되는 새 학년도가 시작하는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1,000개가 넘는 교육구가 있으며 교사는 30만 명이 넘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앞서 주정부 직원과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접종 증명을 제출하거나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걸 의무화했습니다. 또 오리건주는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를 쓰라는 의무화 조치를 복원했습니다. 접종자도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루이지애나, 하와이에 이어 오리건주가 세 번째입니다.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한 일부 주요 도시도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도 다음 달 13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쳐야 거래소에 입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래소 직원뿐만 아니라 개장 또는 폐장 벨을 울리거나 기업 공개를 위해 거래소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미국의 백신 접종 건수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하루 백신 신규 접종자가 11일 하루에 50만 명을 넘겼습니다. CNN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백신 접종 건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모든 임신부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델타 변이로 백신 미접종 임신부 사이에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일반인보다 중증을 앓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특히 유산이나 사산 같은 위험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한 임신부 비율은 23%에 불과합니다. CDC는 코로나19 백신이 임신부에게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한 임신 20주 이하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백신 접종이 유산이나 사산 위험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를 여는데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입니다. 근데 이 회의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강하다고요? 네, 이번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는 미국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국가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오는 12월 9일과 12일에 화상으로 엽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의에 세계 민주주의 국가 정상들과 시민단체, 민간 부문 대표가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력주의, 권위주의 대응, 부패 척결, 인권 수호 이렇게 세 개의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정상회의에 누가 초청되든 회의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인권 탄압과 자유 말살, 또 사이버 공격을 내세우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고 제재를 가하면서 현재 극심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의 참가 국가를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초청장이 몇 주 안에 나오겠지만 대상은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미 정부 관계자는 기존 민주국가와 신흥 민주국가를 함께 조청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민주적 정통성을 주장하지만 초청될지는 미지수라며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 가치를 훼손한 지도자도 포함될지는 불명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한국과 일본, 또 유럽 국가 등 전통적인 동맹 재건에 집중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번에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소식인데요. 이제 미군이 철군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완전 철수까지는 보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탈레반 세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고요. 네, 아프간의 전체 34개의 주도 가운데 탈레반이 장악한 곳은 일주일도 채 안 돼 모두 9곳으로 늘었습니다. 아프간 영토의 65%를 탈레반이 통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아프간전 종료 선언과 함께 이달 말을 시한으로 미군 철수에 나서면서 탈레반의 공세가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탈레반은 주도를 비롯한 도시뿐만 아니라 군사 거점 공략에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공항에 있는 217 부대의 본부가 탈레반에 점령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17 부대는 아프간 정부군의 7개 사령부 중 하나로 핵심 군사 거점입니다. 특히 점령된 도시 대부분이 북부 지역으로 탈레반의 그동안 저항해온 지역인 그런 아프간 북부에서 정부의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탈레반이 북부 지역을 위주로 장악력을 높인 뒤 수도 카불을 향해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다급해진 아프간 대통령은 탈레반에 포위된 북부 최대 도시 마자르에 셰리프를 찾아 방어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아프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교통의 요지인 마자르에 셰리프는 현재 탈레반에 포위돼 공격받고 있으며 이곳까지 무너질 경우 동부에 자리한 카불이 함락되는 건 사실상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칼리드 파이안다 아프간 재무장관 대행이 사임하고 출국하는 등 아프간 정부의 내부에서도 무너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군 철수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정부군을 돕겠다고는 밝혔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아프간 방어는 아프간 정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국무부는 카불 주재 미 대사관의 인력 추가 감축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 안에서 탈레반의 카불 함락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한 달 내에 함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미 정부 당국이 미군 철군 후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카불이 함락될 수 있다고 본 이전의 평가보다 훨씬 더 빨라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에서 역대급 폭염 속에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남동부 도시 시라쿠사에서 11일 하루에 48.8도까지 치솟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유럽의 역대 최고 기온을 다시 쓰게 됩니다. 기존의 최고 기온은 1977년 7월 그리스 아테네의 48도입니다. 이탈리아는 열파의 영향으로 시칠리아 외 남부 지역 대부분도 40도를 넘는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로마가 속한 라치오주와 토스카나주 등 중부지방 역시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이번 열파는 주말쯤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과 맞물려서 시칠리아와 칼라브리아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온의 강한 바람을 탄 화염이 건조한 토질과 마른 숯불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고 빠르게 밀고 내려오면서 주요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아스프로폰테 국립공원의 자연보호구역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비정부기구 세계자연기금은 소방, 항공기를 비롯한 자원을 더 동원해야 한다면서 늦으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인류의 자연유산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탈리아 여름 휴양지인 사르데냐 섬도 서울 면적의 3분의 1 규모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